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무슨 전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기술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내면을 또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주주를 중심으로 한 경영,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쪽에만 초점을 뒀다면 최근 들어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던가 ESG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요소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CSR이라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기업이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과목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이게 사실 과목을 디자인하면서 제일 고민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기업과 사회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고 경영이 뭐고 이런 내용부터 학습을 할 거고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경제적인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성장의 방법들, 경쟁의 방법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넘어가게 되면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시장 전략과 비시장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경제 경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학생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팁을 조금만 알려주세요, 교수님.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꼭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들이 어떻게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업들은 지금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신문의 경제난이나 그다음에 경제지 같은 것들을 보셔도 쉽게 접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강의 계획서를 미리 봤는데요. 토의 및 토론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라던가 이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인별 과제를 소개를 드리면요, 한 학기 동안 2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텐데, 그 내용들이 실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팀별로 실행하시게 되는 이슈 제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분들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팀별로 모이셔서 공통적으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파헤쳐 볼 수 있는 이슈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 이슈와 관련된 기업의 사례를 직접 찾으셔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직접 주제를 찾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열정, 관심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의 목표가 궁금한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것만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살아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드에 나가셔서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민낯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근무 환경이 좋은 데와 그렇지 않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도 서로 양극화된, 나누어져 있는,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고 있는지를 코로나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 모습이 어떻고, 자, 그럼 그렇게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극복해가는 그 첫 단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보고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수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고 또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이 바로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주요한 변화 및 문제는 어떤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사회에 비슷한 집단 감염 사태를 유발했던 바이러스 질병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사스가 있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사스와 메르스는 잠복기가 한 5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스에 감염이 되신 분들은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잠복기가 일주일, 보름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정상적 생활을 하다가 이게 집단 감염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스와 메르스는 병리학적으로 그냥 바이러스 질병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는 정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누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코로나가 우리한테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어요. 아주 얄밉고 영악하게.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모습이 우리 앞에 지금 닥쳐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대화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일단 키워드로 말을 하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함께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와 말을 할 때 또는 누가 대화를 할 때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싶지 않으면 일부러 차단을 해요. 그 공감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제가 양극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요. 양극화가 뭐가 문제냐라고 딱 대화를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담론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우들과 또 우리 옆에 나와는 좀 다른 환경에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공감이 저는 아주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우리가 빨리 시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고 싶은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론을 시작하기 위한 이 키워드가 바로 공감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업에서는 어떻게 공감하는 걸 배우는지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이 궁금해요.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면 역시 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학, 또 인문학의 고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쉽고 재미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하는 존재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공감하는가, 왜 공감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아주 친절한 설명들을 해주는 고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편하고 쉽게 이런 고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모습을 같이 한번 좀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또 대화해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교수님 수업의 특징이 바로 온오프라인으로 토론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이 온오프라인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말을 하면 혹시 다른 학생이 나를 이렇게 원망하진 않을까? 쟤 때문에 수업 길어진다. 네. 또는 내가 틀린 말을 하진 않을까? 그래서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캠퍼스에다가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토론 주제를 올려요. 토론 주제를 올리면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이걸 이제 피력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안 하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해도 돼요. 자유롭게 자기가 온라인이 편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편하면 오프라인 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학생들이 다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이 돼서 네.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정말 모두가 다 참여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강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학과 철학과 이런 자기 전공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이런 학문 또는 학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는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